안녕하세요. 3월 22일 96회 테스트 시험이 내일 모레입니다. 자, 그래서 요 테스트 홈페이지에 3월 22일 시험에 나올 시사용어 16개가 나오는데, 요게 테스트 홈페이지에도 있고 저희 카페에도 있으니까 다운 받으셔가지고 요 해설 강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10개 정도가 반드시 나와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스타게이트는 챗 GTP 개발사인 미국 오픈 AI와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미국 오라클 주도로, 아무튼 뭐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합작 벤처 회사를 설립해서, 밑줄 보세요. 미국 내 데이터 센터 등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야. 요게 스타게이트가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을 하는 건데, 약 700조 원, 5천억 달러가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왜 하냐면 요거를 중국을 겨냥한 AI 전쟁을 요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타게이트가 다국적으로 미국의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데 중국을 겨냥한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스타게이트. 자, 국민 부담률. 여러분들, 우리 돈 벌죠? 우리 돈 벌면은 소득에서, 우리가 돈 버는 소득에서 세금도 떼고, 그죠? 그리고 또 소득에서 4대 보험 같은 그런 사회보장 기금도 이렇게 다 뗍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국민 전체로 봐가지고 요 소득을, 국민 총 생산이 뭐예요? GDP죠, GDP. GDP도 우리가 소득으로 볼 수 있어, 소득의 지표로. 그래서 GDP에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 그리고 GDP에서 요 사회보장 기금 내는 거를, 요 비율 있죠? 요 비율을 각각 뭐라 그러냐면 조세 부담률, 사회 보장 부담률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요거 두 개를 합치면 이게 국민 부담률이에요. 그러니까 GDP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 그 다음에 요 4대 보험 같은 그런 기금을 낼 때 사회 보장 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국민이 낸 세금 빗줄. 세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사회보장 기여금, 요거 납부액을 합한 금액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 부담률에 사회보장 부담률을 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세 부담률 더하기 사회보장 부담률이 합친 게 국민 부담률이구나. 그리고 분모가 뭐예요? GDP라고. 분모가 GDP, 분자는 세금, 그 다음에 사회보장 기금,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딥시크는 중국에서 만든 AI죠. 그죠? 그래서 아주 좀 굉장히 이 AI 시장에 충격을 가져왔는데, 그냥 읽어볼게요. 미국 빅테크 메타의 10분의 1에 불과한 비용을 들였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량원펑이 성립했고, 오픈 AI 챗 GTP를 능가하는 AI 모델 딥시크를 선보였죠. 그래서 미국 빅테크, 이때 뭐 주가도 많이 좀 출렁이고 그랬었습니다. 요 AI 관련된 업종에서. 그래서 여기 딥시크, 중국에서 만든 AI. 자, 그 다음에 슈링크플레이션은, 이게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이제 과자죠, 과자. 과자 중에 왜 그 길쭉길쭉한 과자 있죠? 길쭉길쭉해서 이렇게 초콜릿 발라져 있는 그 과자 있어요. 그 과자 가격은 1,000원으로 그대로 유지하는데, 원래 20개 들었던 거를 가격은 1,000원인데 18개로 얍삽하게 2개 정도 빼버리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초코파이였던 게 점점 빅파이로 변해가거나, 가격은 똑같은데 이렇게 양이 점점 줄어드는 거 있죠. 그런 게 슈링크가 이게 이렇게 쪼그라들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격은 그대로 놔두고 요거는 양을 줄여버리는 거, 이게 슈링크플레이션이죠. 이게 가격 오르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 밑줄,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품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거두는 기업의 행위를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줄어든다 또는 쪼그라들다는 뜻이에요, 슈링크. 그래서 물가 상승을, 그러니까 요 슈링크에다가 인플레이션을 서로 합친 거네, 그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 기업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하면서 소비자의 저항이 인상하면, 가격 올리면 소비자의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제품 크기,
중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추는 방식으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를 한다는 거죠. 자, 이러니까 점점 저도 그렇고 이렇게 막 너무 비싸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치사하게 양 줄이고 하면 살 맛 확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그냥 안 삽니다. 그냥 안 사요. 요즘에는 물가도 하도 오르고 그래서 진짜 사람들이 지갑을 닫을만 해. 살만한 게 없어. 살만한 게.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 그죠? 자, 그 다음에 PB 상품. 요거는 대형마트, 백화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들이 자체, 자, 그러니까 이런 밑줄, 유통업체들이 자체 브랜드 상품을 뜻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 이마트 가보시면 그 노란색으로 그 노브랜드라고 있죠. 그게 대표적인 PB 상품이죠. 그죠? 요거. 그래서 유통업체들이 자기들이 자체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업체의 생산을 위탁한 뒤에 유통업체의 상표를 붙여 내놓는 거. 해당 유통업체에서만 판매하는 게 특징이다. 요 PB 상품은 유통업체의 자체 브랜드 상품인데 그 이마트의 노브랜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마트의 노브랜드. 온 디바이스 AI. 요 온 디바이스가 뭐예요? 요 디바이스가 무슨 기계, 전자기기 뭐 그런 뜻인데 전자기기에 AI가 심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터넷 연결 없이 밑줄 각종 전자기기에 AI가 탑재되어 있는 거, 심어져 있는 게 온 디바이스 기계예요. 요즘에 핸드폰에도 뭐 AI가 탑재된 그런 핸드폰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정보를 처리해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읽어보시고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결론은 뭐예요? AI가 탑재되어 있다고요. 온 디바이스 AI. 자, 그 다음에 김치 프리미엄은 요거는 한국 시장에서 요게 외국인 거래를 막아냈기 때문에 이 한국 자체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제 요런 가상화폐들이 외국인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요 좀 더 비싸게 팔리는 거를 김치 프리미엄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가상화폐로부터 원래는 가상화폐에 쓰이는 용어였는데 이게 다른 것까지 여기 좀 확장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금 등 각종 밑줄 자산 가격이 외국보다 비싸게 팔리는 현상이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리걸 테크는 이거는 리걸이 법이죠. 법에다가 AI 같은 기술을 첨가해가지고 좀 더 법률, 그러니까 이거예요. 법률과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 요거. 왜냐면 법에는 그 법조문만 있는 게 아니라 판례가 있어가지고 판례가 엄청 많거든요. 그 판례를 AI를 통해서 이렇게 찾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지금까지는 되게 그래요. 그래서 법률과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인데 리걸테크는 온라인 법률 상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 서식 작성, 온라인 법률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를 이루고 있는데 리걸테크의 핵심은 인공지능이겠죠. AI겠죠. 물론. 그죠? 그래서 문서 작업이 많은 법률 분야, 문서 작업이 왜 많냐면 판례가 엄청 많아요. 거기. 그래서 각종 AI가 각종 정보를 찾아내고 일반인에게 어려운 법률 문서 작성을 도와줄 수 있고 이에 따라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도 크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아무튼 길게 쓸데없이 많이 뒤 얘기를 적고 있지만 아무튼 법률하고 기술이 이 기술은 특히 뭐예요? AI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법률 서비스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캘린더 효과. 캘린더 효과는 증시가 밑줄 어떤 시점에서 특별한 흐름을 보이는 현상인데 1월 효과. 요거는 기대 심리 때문에 1월이 되면 주식이 주로 오르는 그런 효과고 서머 랠리는 한 6월이나 8월쯤에 요때 되면 주식이 막 올라요. 이게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증권사의 그 펀드 매니저들이 휴가 가기 전에 미리 많이 사둬서 그렇게 오른다. 뭐 그런 설도 있고 서머 이게 여름 휴가철이 되면 오르고 산타 랠리도 요게 연말이 되면 소비 지출 같은 게 늘죠.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요 주가가 오른다는 게 산타 랠리고요. 그리고 주말 효과는 금요일에 비해서 월요일이 좀 수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주말 효과, 뭐 이렇게 각각의 시간대에 따라서 특정 시점에서 어떤 일정한 주가의 흐름이 보이는 걸 캘린더 효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 하나는 그냥 대충 다 알아두세요. 여기 있는 거 1월 효과, 서머 랠리, 산타 랠리, 주말 효과 대충 말씀드렸죠, 제가. 자, 그 다음에 테리픽 10인데 이게 지금 중국 기업이 10개나 돼가지고 외우기가 힘듭니다. 외울 수가 없어. 이건 어떻게 앞글자 따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테리픽 10 하면 그냥 최근 주가 강세를 보면 중국의 10개의 정보 기술 기업을 가리킨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주식을 하지 않는 한 이거를 다 알기는 되게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테리픽 10 기업들이 20에서 90% 안팎으로 급등했어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자, 황금주는 주로 요 어떤 뭐 기업의 창업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그 거부권을 얘기하는 건데, 봐봐요. 원래 주식이란 게 하나의 주식이 있으면 한 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 황금주는 한 개 주식으로도 적대적 인수합병과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 주주총회 안건에 밑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게 요 황금주입니다. 자,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요거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요거. 자, 그 다음에 상호관세는 뭐냐면은, 상호관세는 요즘에 이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한다 그러죠. 이게 그동안 이제 미국이 가령 다른 나라로부터 똑같은 자동차가 있을 때 아무래도 미국이 경제적으로 좀 우월하니까 미국에서 이 A라는 국가로 수출할 때의 관세와 여기서 이렇게 수입할 때의 관세가 차이가 났어요. 가령 여기서 미국에서 일로 가는 거는 10%, 여기서 이렇게 미국으로 수입할 때 관세는 뭐 3%다 이러면 미국이 야, 니네만 왜 이렇게 우리한테 관세 많이 매기는 거야? 우리도 너희랑 동등하게 같이 10%로 매길 거야 라고 하는 게 상호 관세입니다. 반대로 이럴 수도 있겠죠. 요게 3% 이게 10%니까 야, 너희도 임마 우리 깎아줘. 3%로 깎아줘. 이렇게 하는 것도 상호 관세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뭐다? 상호 관세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관세 장벽으로 비용을 주는 이런 나라에 미국에다가 이런 미국보다 더 많은 똑같은 제품, 그러니까 동종 제품인데 관세 등을 더 많이 부과하는 나라에 우리도 니네만큼 관세 매기겠다라고 하면서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상호 관세입니다. 이름에 그대로 나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행동주의 투자. 행동주의 투자는 그냥 단순히 어떤 기업에 주식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주식 투자를 좀 많이 하면 의결권을 일부 가져올 수 있어서 경영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그 기업의 가치를 높인 다음에 팔고 떠나는 겁니다. 자, 봐봐요. 실적 부진, 지배구조 문제 등에 시달리는 기업에 주식을 사서 밑줄 그으세요. 일정 수준의 의결권을 확보한 뒤 회사 경영에 참여, 요게 중요해. 회사 경영에 참여한다고. 그래서 기업 가치를 높이는 투자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순히 시세 차익이나 배당금에 만족하지 않고 경영에 적극적으로 뛰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주가 상승하면 팔고 떠난대요. 요거. 그래서 행동주의 투자. 자, 그 다음에 텐포켓은 저출산으로 애가 귀해지면서 요 한 명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요 한 명의 자녀의 소비를 위해서 온 가족이 지갑을 연다는 그런 소비 현상이 텐포켓입니다. 텐포켓. 자, 그 다음에 자, 스태그플레이션 너무나 유명한 거죠. 이건 꼭 아셔야 되죠. 원래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말은 오일 쇼크가 터지기 전에는 경기가 좋아질 때
물가가 상승한다고 봤는데 이 오일 쇼크를 기준으로 해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서 그게 뭐냐면 경기가 침체인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불황인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더라 이거죠. 그래서 물가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 경기가 침체, 불황인 것을 우리가 스태그네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경기가 침체해도 오히려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에요. 스태그플레이션이.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다. 그래서 스태그네이션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플레이션하고. 보통 경기가 침체하면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70년대 오일 쇼크 때는 다른 양상을 보였죠. 이때부터. 그래서 오일 쇼크로 국제 석유 가격이 상승하자 기업이 생산 비용이 증가로 인해서 생산과 고용이 줄이면서 경기가 침체했지만 가격은 상승하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워크아웃. 요거는 회사,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회생 작업을 의미합니다. 워크아웃. 그래서 경영난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이 채권단의 주도로 시행하는 회생 작업. 요거를 뜻하죠. 다시 이제 기업을 어떻게든 구조조정해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기업 개선 작업이라고도 하며 경영이 부실해진 기업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인력 감축, 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 구조조정을 통해서 채권단이 채무 상환, 채무 그 기간을 연장을 해주고 또 깎아주고 또 재무 개선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죠. 그래서 요 워크아웃 하면 기업이나 채권자랑 엄청 같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정확하게 알자고요.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을 채권단 주도로 회생하는 작업을 우리가 워크아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요 16가지 요 시사 용어 반드시 알아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10문제 정도 반드시 나오니까 꼭 알아가시고요. 시험 잘 보시고 여러분들의 합격 후기 기다리겠습니다. 시험 잘 보십시오. 화이팅!